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2차 4강에서 이제 그 두 명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저 조금 전에 이 방송 녹화 전에 YTN에서 두 명 누가 될 거냐 하길래 김문수,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마 예상된 결과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이런 순위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상된 결과는 분명합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문수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결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 8대0 탄핵 이후에 약간 이게 이미 탄핵은 과거 지난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조금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탄핵 찬성 반대 세력의 약간 이게 비율이 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한 35에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핵 반대는 60에서 65. 탄핵 반대가 이제 60에서 65. 옛날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가 많았는데 헌재 결정 이후에 약간의 민심과 당심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반대가 이제 60에서 65. 이걸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이제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이게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안타깝게 떨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탄핵 찬성은 35에서 40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선전회가 나눠 묻으면 둘 다 떨어질 텐데 아마 이제 탄핵 찬성은 한동훈 쪽으로 좀 이게 쏠린 게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저조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탄핵 찬반에서 김문수, 한동훈 두 명이 올라간 거죠. 먼저 이제 안철수는 제가 배신자라고 계속 비판했는데 이제 떨어진 분을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분이 참 역량도 있고요. 능력이 뛰어난 이런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 때 직접 한번 뵙기도 하고 캠프도 가봤지만 실제 엄청난 성과를 경남도지사나 대구시장 때 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당권이나 당대표는 관심이 없다.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이제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홍준표 후보님의 큰 역할이 저는 필요하고, 우리 우파에 진짜 소중한 훌륭한 분이다. 앞으로 좀 더 큰 역할을 해달라. 대선 승리에도 기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하고 이제 결성이 되겠죠. 아마 이제 토론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러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당원 50, 그 다음에 민심 50 이런 식으로 5월 3일까지 결성이 됩니다. 아마 이제 이것도 예측된 결과지만 결국은 이제 탄핵 반대가 60에서 65고 찬성은 이제 35에서 40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표 상당수가 아마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표가 얼마 안 되니까요. 결국 당심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한동훈 후보를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민심은 이제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큰 차이는 안 날 거로 보여요. 왜 무당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한동훈이가 이제 워낙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끝은 아니죠. 결국은 이제 또 최종 단일화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 한덕수 대행과 그 다음에 이 김문수 후보 어떻게 시너지 있는 이런 이제 그 아름다운 단일화를 할 거냐. 이 과제가 이제 이거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미리 발표하기 전에 그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본인이 결선 가면 결선 2명하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명이 한 번에 경선을 하자.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놓고 또 이게 또 경선하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입당을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덕수 하고 이제 결선 2명 올라온 거 김문수, 한동훈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3명이 한꺼번에 국민 경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제안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촉박하게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이제 그 한동훈하고 김문수 지사가 최종 후보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아마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5월 3일 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은요. 대행은 이제 그 미리 빨리 입당해버리면 빨리 입당하면 이게 그 후보가 정해졌는데 또 당헌 당규상 또 이게 어떻게 단일화를 후보를 바꾸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덕수 대행이 이제 그 오늘 거부권 행사하고 내일 아마 미국 해군성 장관하고 그러면 이게 5월 초에 뭐 사직을 해야 되잖아. 5월 4일이 마지노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단 한덕수 대행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에 입당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그 외부에 있는 거죠. 무소속이죠. 뭐 원래는 무소속 후보를 등록해라는 건 아니고 등록 전에 일단은 이게 그 밖에 국민의힘 외부에 한덕수 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게 그 두 분이 5월 11일 후보 등록하기 전에 어떻게든 경선에서 후보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이미 한덕수 대행이 5월 11일 날 무소속 등록해놨고 선거 임박해가지고 단일화하면 이게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이제 그 문제도 생기고 또 단일화 될지 안 될지 혼선, 그 다음에 비용 문제도 심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미리 후보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선거 임박해서 단일화 하는 거, 이거는 이게 너무나 이게 리스크가 많고 부작용이 많다. 가장 좋은 거는 5월 11일 전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그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외부, 무소속, 외부에 있는 이제 한덕수 대행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로 꼽힌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신속하게 빨리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방식은 이제 뭐 옛날에 안철수, 박원순이가 했던 단판 짓는 교양 선출식으로 이게 단판을 지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그 서로 합의안을 도출을 해내면 그나마 이게 그 더 다행인데 그 방식은 이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김문수 후보도 쉽게 후보를 포기할 수 없고 한덕수 대행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지율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그 타협을 통해 양보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 봐요. 옛날에 그 안철수가 박원순하고 지지율이 10배 높은데 양보한 거는 안철수의 꿈이 대통령이고 10배 높으니까 오히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비슷한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후보를 정한다? 이거는 이제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의 국민의힘 외부의 무소속의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 경선을 이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계급장 떼고요. 그냥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또 이게 무소속의 한덕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여론조사 문항도 깔끔하게 그냥 김문수, 한덕수 중에 이재명하고 이게 누가 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이게 누가 대선 후보로 이게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제 그 경쟁력이든 적합도든 뭐 지지도든 이거는 이제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그냥 삽바싸움 하지 말고 전문가나 여론조사기 그 전문가들이나 지도부에 맡겨버리자. 저는 이래 봅니다. 뭐 이제 같은 편끼리 그런데 좀 국민의 눈살찌 부리는 문항 가지고
사파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깔끔하게 서로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에 누굴 지지합니까? 또는 누가 경쟁이 있다고 봅니까? 누가 뭐 대선 후보 적합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질문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러면 그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결국은요. 자꾸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 여론조사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제2의 건국전쟁 체제 전쟁에서 결국 자유우파하고 좌파는요. 아마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 3% 내에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여러 후보가 쪼개지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10% 이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그게 아니고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거의 아마 박빙의 승부를 펼쳐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도 박빙이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박빙이었어요. 다만 옛날에 2007년에 이명박하고요. 그 다음에 정동영, 그때는 워낙 정동영이가 호남 후보로 약체니까 호남 후보가 민주당 노맥의 약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는 상당히 접전을 벌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속보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예상대로 아마 둘이가 최종 결선 갖고 또 앞으로 예상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가능하면 후보 등록 전에 5월 11일 전에 여론조사 경선이든 어떤 경선이든 통 크게 서로 합의해가지고요. 아마 비슷한 승부가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고 그러면 또 시너지 효과로 좀 큰 배신 효과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도 요즘 워낙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상당히 인지도나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와 한덕수 누가 돼도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경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는 절대 져서는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이런 대선입니다. 진짜 이렇게 위험한 우리 나라 운명이 이렇게 아마 이재명이처럼 위험한 인물이 이렇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장악하면요. 아마 역대 87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런 경우가 87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200석 가까운 국회, 그 다음에 행정 장악,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우리법, 헌재까지 장악, 그리고 언론이나 지금 민원력 장악, 이런 암흑 시대 이게 없었거든요. 따라서 절대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대선이니까 하여튼 끝까지 저희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저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하나가 돼서 윈윈 시너지 효과를 내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정기한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더 큰 일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